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도의회 도정질의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김진태 도지사의 공약 현실성과 이념을 놓고 야당 도의원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는데요. 김 지사도 지지 않고 맞받아치며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태 도지사의 제일 공약이었던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 또 한국은행 본점을 춘천에 유치하겠다는 약속. 야권에서는 김 지사의 이 두 가지 대표 공약을 이젠 폐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정부가 공모한 특성화 대학과 공동연구소 사업에 강원도가 줄줄이 탈락했고, 한국은행 본점 춘천 유치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공약들의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두 가지 공약은 폐기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도민에 대한 심한 고문이고 그것이야말로 대표적인 혹세무민의 시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지사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인정하면서도 포기는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달에는 그 삼성전자와 또 만나서 또 다른 또 업무 협약도 가질 예정입니다. 불똥은 이념 논쟁으로 튀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동지를 학살한 유력한 용의자라고 적은 김 지사의 SNS 글을 두고 이념 갈라치기의 중심에 섰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사님, 혹시 다음에 대통령 선거 출마하십니까? 지금 답변할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 편향성 논란을 빚고 있는 강원연구원장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도 물었습니다. 강원연구원이 주최하는 포럼의 강사는 상당수 정치 편향의 보수 우익 일색이었습니다. 김 지사는 강원연구원 주최 토론과 포럼 149번 가운데 지적받은 건 6번뿐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또 초청 강사를 극우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잘라 말하며 앞으로도 연구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물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어떤 아주 특정 사안만 가지고 해서 그렇게 너무 폄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도정 질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한 강원도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강원도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요오드와 세슘만 하는 건 불완전한 검사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과 폐광지 발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강원도 의회의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은 오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경북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강원도 내 일부 학교에 납품되는 급식 재료가 불안전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해 충격을 줬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제천의 공터, 대형 트럭이 보입니다. 잠시 뒤 지게차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상자를 소형 트럭으로 옮기는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학교 급식 납품용 식재료가 불안전하게 다뤄지고 있다며 문정복 의원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공개한 동영상입니다. 문 의원은 이 식재료가 수산물과 냉동식품, 육가공품 등이라며 지침상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돼야 하는데 확인된 이날만 해도 상온에 2~3시간가량 방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송비 절감을 위해서 양심 파는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 저희가 전체에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전체 하면 전수조사하시고 고발하실 겁니까? 또 강원도 학교급식 일부 납품업체가 하청을 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데도 올해 실시된 식약처의 학교급식 식자재 검사에서조차 불법 사실을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은 몰랐던 내용이라며 사실 확인 뒤 문제가 발견되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담당
부에 지시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 논의하겠습니다. 한편 민병희 전 교육감은 자신의 재임 시절 만든 중고교학생 북한 지역 현장 학습을 위한 가이드북이 친북 성향 아니냐는 이태규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책이 적어도 북한에 대해서 이게 친북 편향성을 갖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도내 학교 급식용 식자재 관리가 부실하게 되고 있는지, 부실한 관리를 적발조차 못하는 구조는 아닌지 강원 교육계의 새로운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 국립대 병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의 의대 정원 확대 질의에 대해 남우동 강원대학교 병원장은 지금 의대 정원이 확대돼도 현장에 배출되는 시기는 10년 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떻게 버틸지 고민하고 있다며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양동헌 경북대 병원장도 의료 인력 증원에 대해 공감하지만 시설 장비와 연구 등에 대한 재반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25일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모든 수술실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자치도는 아직 설치하지 않고 있는 일부 병원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모두 설치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의 한 대형 병원 수술실. 수술실 한쪽에 그동안엔 없었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병원에만 모두 16대의 CCTV가 새로 설치됐는데 아무래도 의료진 입장에선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촬영하고 있다면 이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그 누구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군가를 날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좀 행동이 좀 부자연스러워지는 건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도 CCTV가 설치됐습니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된 건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수술실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일부 개인 병원에서의 대리 수술,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등이 문제가 됐던 건데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이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했지만 의료진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환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녹화하되 의료진 모두의 동의 없인 녹음은 할 수 없고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엔 병원 측이 녹화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나치게 의료진의 거부 사유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우려와 환자의 인권 보호에 도움될 거란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서가 잡힌다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고 또 이제 그 반대 방향에서는 그 모든 게 다 누군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다 실수가 나오거든요. 오히려 더 경직이 돼서. 도내에 있는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 65곳. 이 가운데 59곳이 설치를 마쳤습니다. 강원도는 설치비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아직 설치하지 못한 6곳도 이달 말까지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내 CCTV 설치 의무기간 설치율은 현재 91%입니다. 현재 그 미설치 6개소는 10월 말까지 설치가 완료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CCTV를 설치한 각 병원들은 해킹 등으로 녹화된 영상이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안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수술실 CCTV가 환자의 인권 보호라는 도입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지난해 말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입건된 60대 할머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였던 할머니의 과실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경찰은 할머니에게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승합차가 빠른 속력으로 내달립니다. 무려 1km를 달린 뒤 차량은 굴다리 아래로 추락했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12살 이도현 군은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이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을 했던 60대 할머니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은 조사 10개월 만인 오늘 불송치 결정문을 전달받았습니다. 앞서 국가수는 차량 제동 장치에 결함이 없었고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경찰은 국가수 검사는 차량 운행 중 제동 장치의 정상 작동과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하는 검사가 아니어서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가수 감정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혐의 없음 결정을 한 것은 최초의 사례인 걸로 보입니다. 앞서 춘천지법 강릉지원이 진행한 블랙박스 영상 음향 분석 감정에서도 운전자가 변속 레버를 바꿨다는 국가수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변속 레버를 조작할 때 발생하는 소리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아직 검찰의 처분이 남아 있습니다. 급발진에 대한 형사사건 결론이 났음에도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어떤 기관이나 대상 자체가 없다는 것, 그냥 그걸로 끝난다는 것, 종결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유가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자동차 제조사 측은 수사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영월군은 지난 2008년부터 박물관 특구로 지정돼 23곳의 박물관을 운영 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립박물관은 방문객이 적고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정부의 인증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의회에 반복된 지적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그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폐교를 개조해 만든 영월의 한 사설 박물관. 운동장에 풀이 무성히 자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작년에 한 달 평균 100명도 다녀가지 않았습니다. 폐광 지역의 옛 석탄 산업의 전성기를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또 다른 박물관. 외관은 멀쩡해 보이지만 부대 시설은 이미 문을 닫았고 내부 보수를 하기도 예산이 빡빡합니다. 영월군은 지난 2008년 박물관 특구로 지정돼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돼 있는 박물관만 해도 23곳으로 인구 대비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관리가 안 되거나 방문객 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립박물관의 경우에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하루에 한 명도 방문하지 않는 관이 여러 관 있었습니다. 과장님, 박물관 특구 맞습니까? 매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시 충실도와 교육 프로그램, 설립 목적의 달성 정도 등을 측정하는 공립박물관 9곳 중 7곳은 지난해 평가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관광객이 되는 단종역사관과 탄광문화촌을 비롯해 5곳은 3번 연속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수장고도 갖추지 못했다거나 중장기 계획이나 관람객 관리에서 나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지적은 작년에도 나왔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내실화를 위해 평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과장님께서도 관리 지표를 마련해서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겠다라고 말씀을 지난 행정감사에 하셨어요. 그런데 시행하지 않으셨잖아요, 과장님. 영월군은 3회 연속 인증을 받지 못한 박물관 가운데 애초 설립 목적과 달라진 곳은 박물관 지정을 해지하고 대표 박물관을 육성해 나가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3호 가운데 제선충병에 감염된 나무의 비율은 48.66%로 5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도 지난해 18,880그루가 제선충병 감염으로 고사했는데 1,600여 그루였던 5년 전에 비해 17,000여 그루 이상 증가했고 7,700여 그루였던 전년도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신 의원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제선충병 피해가 심각하지만 산림청의 방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방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는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13,100여 가구에 47만 원어치의 연탄 쿠폰 62억 원을 지급합니다. 시군별로는 태백스가 3,070가구로 가장 많고 삼척이 2,802가구, 정선 1,235가구, 동해 1,181가구, 강릉 1,149가구 순입니다. 연탄 쿠폰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2006년의 연탄 가격과 현재 연탄 가격의 차액만큼을 연탄 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 중인 세액 감면 혜택에서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정부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옮긴 기업에 감면한 세액은 1조 8천억 원가량입니다. 이 가운데 제주와 부산, 경남권에 80% 이상이 집중됐고 강원도는 0.2%에 불과했습니다. 한 의원은 적극적인 SOC 투자와 세제 혜택 강화로 지역 간 투자 여건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 차량을 이용한 등하교를 줄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학생 버스 타기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육동환 춘천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시내버스 노선 부분 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고등학생 등하교를 위해 통학 급행버스를 도입해 8개 고교, 12개 노선을 운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원거리 읍면 주민을 위해 읍면 지역과 전통시장을 거쳐 대학병원을 연결하는 6개 노선을 하루 2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 기간이 올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섭취 가능 기한인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의무화됩니다. 춘천시는 업체의 포장지 교체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까지 유통기한 표시가 허용되고 있다며 내년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원주 산악자전거파크에서 국제산악자전거대회가 개최됩니다. 오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일본과 중국, 필리핀 등 모두 9개 나라에서 3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입니다. 원주시는 7개 코스를 정비하고 낙석 방지 등의 안전 조치를 마무리했습니다. 해발 700m 매봉산에 조성된 원주 산악자전거파크는 선수들의 기술과 체력을 시험할 수 있는 다양한 난이도의 코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열리고 있는 제104회 전국체전 18세 이하 야구 종목에서 강릉고가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강릉고는 오늘 오후 전남 순천의 팔마체육관에서 대전 제1고와 결승 진출을 위해 맞붙습니다. 한편 강릉고는 2021년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삼척시가 국토교통부의 지자체 ITS 공모 사업에 선정돼 내년 말까지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삼척시는 착수보고회를 열고 내년 말까지 모두 3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첨단 기술을 적용해 교통환경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도입시설은 교통정보 수집 장비와 교통정보 제공 장비, 교통신호 제어기, 스마트 횡단보도와 신호 온라인 장비 등입니다.
평창군이 경무 기피 업무 담당자들에게 인사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발 행위 허가, 재해 예방, 폐기물 불법 행위 단속, 점검, 처분, 도로 제설, 아동학대 전담이 경무 기피 업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